네, 안녕하십니까. 신백훈 정익학당 발글정 도울릭 밝은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 정교조에 우리 어린이들을 세뇌시키는 그 악행에 견디다 못해서 의병정신으로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신백훈입니다. 오늘 존경하고 훌륭하신 우리 이한열 박사님과 함께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발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정근 원장님의 북콘서트 또 바른청년연합 이런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 챗 GPT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 일자리 그리고 교육은 교육입니다. 교육. 명성현 저자란 분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헤이북스에게 제가 헤이북스에게 메일도 보냈습니다. 아유 훌륭하신 저자님과 연락하고 싶다. 내 연락처를 좀 전달해달라. 그렇게 가르쳐달라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참고로 AGI는 뭐냐? 법령이다. 법령. 널리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AI에서 이제 AGI 시대가 남았다. 아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신백훈은 직장 정년 퇴직 후에 인성 강사를 하기 해가지고 한국 강사협회 회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왜 열심히 했느냐? 요 표 있죠, 여기에. 이게 명강사표입니다. 이게 조관일 당시 회장님, 아주 강사업계의 전설. 조관일, 일본에서 1년에 몇 사람이 선발을 하는데 제가 농협대학교 겸임교수 시절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강사마다 특별한 자기 오프닝 멘트가 있습니다. 오프닝. 강의 시작 전에 도입부를 어떻게 청중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붙잡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르피를 아시나요? 오르피를 아시나요?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오르피를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오르피가 뭐냐? 오르피는 오르가즘과 해피를 합친 말이다. 안 우스운가요? 우습다고 생각하신 분은 채팅방에다가 1번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공자님이 얘기했잖아요. 공자님 시절에 영어가 없으시니까 그거를 열자로 기쁠 열자다. 기쁠 열자. 왜 기뻐? 배우고 계속 반복. 예습, 복습, 본습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익히게 된대.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르가즘이에요. 이게 오르가즘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강의 시작하면서 오늘 이 강의는 강의 듣는 사람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오르가즘이 생겨서 해피하다. 그래서 오르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오르피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치십시오. 두 번째 논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가 유붕이 자원방래. 자가 자자. 스스로 온 거예요. 오늘 북콘서트 때 회원님들이 이렇게 각자 방에서 구글 미트로 참여한 거 스스로 온 거죠. 즐거운 거예요. 불력 낙화.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건조화. 온자가 생명이에요. 섭섭하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뭐 섭섭하다,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오르가즘, 오토매틱. 성내지 말아야 돼. 세 가지입니다. 이 책 소개를 보니까 2028년에 도래할 AGI 시대를 준비한 최초의 생존지 집서. 제가 이 발제자료는 상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차분차분 읽어만 보시고, 제가 발표는 30분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 맹성현이 어떤 분이가 사진을 봤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이분은 그냥 전산 박사지만은 영화배우 해도 잘생겼네. 머리숱도 많고요. 머리숱도 많아요. 유전자가 이렇게 좋을 수 없어. 하나님 불공평해요, 항상. 신백훈하고 비교해봐도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근데 불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불공평이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성현 저자는 불공평한 것에 보답을 하느라고 열심히 이런 좋은 책도 만들었잖아요. 신백훈이는 머리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 좋은 책을 읽고서 발제라도 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저자도 아주 대단하십니다. 2028년에 AGI 등장한다는 거. 여기 보니까 AI가 수천 년 전에 비석도 복원을 했고 단백질 3차원도 분석을 했고 대학원 수준의 수학 문제도 풀었고 광고도 만들었고 안 하는 게 인간 고유의 영역이 사라지고 있다. 인간 고유 영역이 사라지고 있다. 이 책을 내는 사람들은 이런 슬로건이라든가
광고 카피죠. 이런 걸 어떻게 짓는가. 이거 보면은 참 좋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추천사는 우리가 AI와 공존한 사회를 어떻게 갖고 갈지를, 미래가 인공지능과의 공존에 달려있음을, 급변하는 시기에 다음 세대에 어떤 걸 가르쳐줘야 할지를, 그가 저자 바라본 인공지능 혁명의 본질, 이거를 알게 해주는 책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추천한 겁니다. 책 속으로는 본문에 내용되어 있기 때문에 발제자로 이거를 한 3번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 속으로. 자, 서평에는 출판사는 왜 이 책을 내느냐?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엔트로피 엔비디아에서 2028년 AI 시대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최초의 생존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냈습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우리의 교양을 높여주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평 2는 뭐냐? 챗GPT로 시작되는 제2의 인지혁명이 이후에 인간과 AI 공존 세계를 만들어준다. 이때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공부해야 되죠. 오정근 북콘서트에도 참여도 잘 해야 되고, 부산 바른청년연합 같이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데서는 이 책을 만나게 됐다. 다음은 AI와 공생하는 인간이다. 공생인이란 말이 신비우스. 이거는 인간의 생존은 통섭적 사고와 인간다움의 강화에 달려있다. 이렇게 냈습니다. 자, 목차는 총 6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인데 3장까지는 신백훈이가, 4, 5, 6장에는 이한열 박사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시작이 일러두개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림. 1, 2, 3, 4, 5, 6장을 이렇게 뿌리와 줄기와 이렇게 확장, 다 이렇게. 전문성, 핵심, 확장, 이렇게. 일러두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서 뭐가 생각이 됐냐. 발제자는 성악 10도가 생각해요. 성악 10도가 뭐냐. 16세기 중엽 퇴계 이황이 있죠. 이황이 멍청한 임금. 일본이 반드시 쳐들어온다. 외를 일으킨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임금. 군라의 도를 설명한 거를 10가지 그림으로 만들어. 10가지 그림으로. 그리고 제일 태국도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의 이치가 이렇게 된다. 왜냐면 책으로 갖다 주는 멍청한 임금하면 잘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했다. 이게 지식인이 해야 돼. 이게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맹성현 저자의 지식인의 도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제를 하면서 그러면 AI 시대니까 챗GPT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자 명성이 도사 목차 부분에서 말이지 프롤로그에 대해서 400자 범위 내로 간략 요약해봐 하니까 챗GPT는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잘합니다. 재미는 없어. 재미는 없지만 정답을 딱딱 해줘요. 법령 인간 지능이, 즉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인간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했고, 독자들이 향후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각이틀을 마련하고자 하겠다는 것이 프롤로그에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 말을 듣고 예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조곤조곤 프롤로그를 읽어봤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만드는 동기는 이거 강의를 많이 했대요. 강사료도 많이 받았겠죠. 장학사, 특히 교육 부분에 교사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젠 이 책을 써야 되겠구나. 청중들의 관심과 질문과 그걸 봐서. 그래서 방법은 뭐냐.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우리가 AI를 알자. 그리고 자기도 알자. 인간의 본성과 능력을 확실히 알자. 지피는 AI를 알고 지기는 우리 인간을 알고. 그래서 이 책을 쓴다. 프롤로그도 아주 멋있게 잘 썼어요. 내도 책 쓰게 된 프롤로그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1장인데 1장 1목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해줘. 그러니까 그렇죠. GPT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쭉 전부 다 읽어보세요. 나는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읽어보는 거 발표하는 거니까. 저자는 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이건 어차피 오는 거 피하지 말고 기회로 삼고 인식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AGI 시대의 적응력 또 선국적으로 대응력을 하는 필수적인 자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책을 보면서 했는데 책 제목 제일 앞에 이런 명언을 썼어요. 저자가 이거를 골라서
썼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소설가, 독일 소설가 파트릭 치스킨트, 저는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가 챗GPT가 알리기 전에도 챗봇이 많았잖아요. 챗봇 뭐 알렉사, 레사, 삼성 갤럭시, 빅스비, 누구 뭐 이렇게 챗봇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나타나면서 들어왔는데 불락실라 미래를 좋아할 사람 없다. 하지만 AGI 등장으로 인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AI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챗GPT 등장이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챗GPT다. 과연 챗GPT가 우리 인류 역사에 획을 그으면 대단한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의 지식인이다, 이반자다, 리더다 하면 이 질문의 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 이 책을 읽어라 이거 말이죠. 현재의 지금의 교육 시스템 과연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자는 아니다 이게요. 다 바꿔줘야 된다. 이거는 이쪽 분야에서 연구해오고 오랜 세월 전공했던 사람이고 다음 사람의 촉감, 이거 느낌이다. 챗GPT의 대단함을 보여준 두 가지 경고 사례가 이 개발 주체 스스로 이야기를 통제하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정부 규제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챗GPT 이걸 더욱 부각시킨 사례는 즉 신경망 기반 교수 제프리 힌턴 교수가 AI가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날이 머지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기술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극도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 겉에서 본 생성형 AI 이런 질문 챗GPT에게 의사 직종도 이제 AI가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도움을. 키가 175, 체중 120kg, 50세 남자, 당화 혈색소 수치가 6.4. 두 달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답변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1. 영양 밸런스, 운동, 상징의 신체 활동 조절 이렇게 쫙 나왔어요. 이게 챗GPT가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챗GPT를 생성형이라고 하느냐? 그냥 검색을 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옛날 우리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이 아니다 이게요. 저는 그 주제에 맞는 대로 문장 형태의 답을 그때그때 만들어내니까 생성형 AI라고 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어 독해력을 위해서 분석 공부만 10년 이상 해온 학생은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왜? 생성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챗GPT는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지적 대화를 무한정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생성형 AI다. 글을 읽는다는 AI를 넘어 AGI 시대에서 글을 읽는다는 건 뭐냐? 글을 이제 많이 읽어야 글도 잘 써주는 거죠. 그런데 요 챗GPT는 많은 글을 해서 언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거를 만들어서 언어 지도를 또 많이 만들어요. 이걸 많이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창발력, 우리가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생겨나는 게 창발력. 사람이 AI에게 가르치지를 않았는데 계속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창발이 뭐냐? 남이 모르거나 하지 아니한 것을 처음으로 또는 새롭게 밝혀내거나 이루는 일을 능력을 창발했다. 챗GPT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챗GPT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언어 모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물 줘, 밥 줘. 그런 언어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GPT도 데이터로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서 데이터를 하면서 생긴다. 데이터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텍스트 품질이 결정이 된다. 인간이 내가 비슷하다. 그런데 인간이 내보다는 더 무궁무진하고 농땡이도 안 피우고 사기도 안 치고 하는 대로 한다. A와 인공지능 간이 잠재력 뿐만 서로 다른 점도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인간의 미래의 각각 장점을 살려 어떤 거는 공존하고 어떤 거는 충돌하고 이래 예측을 해보자. 이 책이 의미가 그렇습니다. 다음 3절에 보면은 이게 신생아 챗GPT 신생아의 의미가 뭐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고 그랬죠.
미래학자, 역사학자들은 시작이 불가하다고 하네. 맞아요. 시작이 불가하지만은 그 신생아가 어떻게 변할지 이제 어마무시하게 무섭다. 신생아는 조그맣게 나오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도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즉 우리가 챗 GPT인 경우는 1750개 되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인간 뇌가 지금 현재 인간 뇌는요 엄청난 거예요. 500분의 1 수준이 아직은 우리가 어린 사람이라면 100조개인데 아직은 챗GPT는 1750개 뿐이다. 5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은 이게 앞으로 500배 커져야 되니까 아직은 챗GPT가 신생아라고 한다. 아주 이해가 되게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신생아 챗GPT가 왜 무섭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뇌에 저장된 지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후손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 디지털 뇌는 하나만 있어도 전 세계 글로벌 뇌 영향력이 거의 무제한. 그러니까 이게 이 장기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편리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참 불편하다든지 뭐 걱정되는 부분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 다음 신생아 챗 GPT의 한계 및 새로운 관계. 이 챗 GPT도요 에너지가 엄청 쓰인대요. 그러니까 챗 GPT가 좋긴 하지만은 이게 결국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환경 문제로 현재 같은 기술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다. 저 문제같이 탈원전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뭐 AI도 뭐 못하죠. 반도체로. AI에게 어떤 능력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은 어떤 능력을 강화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AI가 공존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살게 한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능력 배양에 필요한 교육과 기업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절체절명의 사명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4절은 세력을 키우는 AI, 막을 수 없는 팽창. 도저히 막을 수가 없대요. 이게 지금 지금 AI에 관련 논문 편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챗GPT가 이게 불어나는 게 틱톡이 9주 만에 불어난 거, 인스타그램이 30분 만에 불어난 거, 이거를 단 2주 만에 다 넣어요. 챗GPT는 누적 17억. 미국에서는 인구의 60% 이상이 사용.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논문 편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이거 보는 것을 보니까 복복리예요. 눈덩이 불어나듯이 복복리로 불어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막 걱정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제재를 해야 된다. 하지만은 왜 인간이 이런 호기심 이거 못 견디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은 이게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는 건 늦어버린 상태일 수가 있다. 불확실한 미래,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고 있는 AI, 불안감은 시작일 뿐이고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해야 될 때다. 근데 이렇게 급변한 세상은 누가 했냐? 글로벌 IT 기업과 연구 개발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 연구 개발자들은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있지만 자기들이 안 한다고 누가 아무도 안 하냐? 아니다, 이게요. 이게 군비 경쟁과 마찬가지로 내가 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멈춰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뭐 금융위기다 수출 규제다 그런 좀 불리한 여건이 있으니까 오히려 잘 된 거나 마찬가지로 그 인간에도 세웅지마 경제에도 세웅지마 이 기술계도 세웅지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 AI가 촉발한 매매적 변화는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2장 AGI의 시작 생성형 AI에 대해인데 자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떤 뿌리를 찾을 것이냐. 우리 인간의 속성은 자꾸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걸 해결하면서 나온 게 그게 철학도 발전하고 인류학도 발전하고 그래서 인문학적 사고가 현대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말이죠. 또 마찬가지. 인간 지능이 원천이자 인류 문명의 발전에 대한 공헌자는 인간이 두뇌다. 그렇죠. 즉 과학적 진보를 알게 된 뇌의 구조가 그 작동 방식이 현재 AI 기술의 태동에 큰 역할을 했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교육과 경험 통해서 지능적 존재가 되었으나 컴퓨터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기 때문이다.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인간을 초월한 지능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을 던지자면 우리는 인간 고유의 호기심과 지적 욕구에 따라 재미있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
재밌게 이 책을 읽어라. 그죠? 이목, AI도 데이터 편함, 그럽니다. 이거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말이지 음식 레시피와 같은 것이야. 그렇죠. 즉, 음식 재료를 사와서 그 레시피대로 만들면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 입력 데이터를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작품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 레시피는 식재료 변환기이고 프로그램 데이터 변환기인데, 즉 AI, 인공지능도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저같이 좀 멍청해도 이해가 됐어요. 비빔밥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옷과 요리의 경우에는 물리세계의 재료가, 그렇죠. 옷은 옷감, 음식 재료, 그 재료가 변환되는 반면에 컴퓨터에는 디지털 재료, 즉 데이터가 변환된다는 것이다. 다음, 발전의 궤적. 우리 챗GPT 관리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당연히 솟아난 게 아니고 두 가지 기술 생태계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이 전문가의 저자들이 이런 걸 전례를 해놓으니까 우리는 좀 시간 전략하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터넷 발전으로 해서 그 디지털 콘텐츠가 엄청나게 축적이 돼서 그것 때문에 된 거고, 두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던 AI 소프트웨어 기술도 몇 번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했다.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최초 만들어진 거는 1958년. 제가 4살 때네요. 제가 54년생이니까. 세상에 58년도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젊은 교수 민스키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또 IBM에서 왓슨 중간에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왓슨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기고 뭐하고 했는데, 나중에 요거는 그걸로 끝났죠. 다음, 챗GPT 탄생의 비밀은 인간 신경망을 모색했다. 인공신경망 내에서 신경세포를 연결된 것을 보면은 모든 인공 뉴런들이 서로 연결된 구조. 그래서 챗GPT라는 대단한 어린아이는 201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층 신경망 기술에 의한 거다. 우리가 신체 구조 이해하고 병과 치료법 간의 인과관계를 알고 있을 때 치료 가능하다. AI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다. 이게 AI인데. AI의 결정을 이해하고 판단되는 오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언어 모델이다. 언어 모델. 그래서 여러 가지 곡식이 여물면 관로가 옵니다. 기상학적으로 관로는 음력 치료부터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은 컴퓨터는 이게 가을이란 단어다. 이런 걸 알아낸. 이게 워드 투백 이런 현상이 있다. 그렇게 나왔네요. GPT 근간이 되는 언어 모델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조. 트랜스포머가 나온다. 그러면 말이지 챗GPT 그 생성은 어떻게 하냐? 생성 기능을 위해서는 디코더가 학습돼야 된다. 디코더. 영어 문장이 하나씩 입력으로 들어올 때마다 인코딩된 문자 벡터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학습시켜 나간 것이 그 원리다. 단순함이 아름다운 트랜스포머. 순항 신경망의 핵심은 이걸 순차적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오래되면은 이게 못 받아요. 기억이 사라지듯이. 근데 후속 모델인 트랜스포머 구조는 이런 약점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GPT-4인 경우는 33,000톤, 이게 100페이지 정도 문서를 한꺼번에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트랜스포머는 대용량 텍스트를 읽어들여서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이지만은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의 언어 모델을 가지게 된다. 인간이 내가 마치 생물학적인 장기이면서 언어 모델을 가지고 하듯이 인간도 열심히 자전사는 연설 잘하고 책만 읽고 그러는. 알고리즘 데이터 그리고 모델. 기계 학습을 통해서 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효율적 학습 알고리즘, 적절한 학습 데이터, 과업을 위한 모델,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영어와 한국어 이렇게 차이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손주들은 4개국어를 해야 돼. 4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한자까지. 다국어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다국어를 알아서 AI를 부리는 사람과 몰라서 그냥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챗GPT가 왜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거는요, 창발력이 너무 뛰어나. 이 나선역 마을이라고 하는 이게 챗GPT가 그려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냥. 아니, 어떻게 이런 창작품까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그랬다 이겁니다.
그리고 김소월의 머니저 시를 가지고 야 시골 초등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게 200자인을 풀어줘.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야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이 능력은 교사들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지만은 교사들도 이제는 더욱더 AI를 공부하면서 AI를 조교로 쓰면서 조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AI를 조교로 쓰는 교사가 있고 AI에 대해서 모르는 교사가 있고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챗GPT에게 야 그 법률 소송 관련 서류도 작성이 되나요? 뭐 변론서 답변하니까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례를 들어서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료였으니까. 우리 오정근 원장이 정말 주사파들이 그 소송에 뭐니까 우리가 한 기금을 조성해서 변호사비라도 하잖아요. 이제는요 변호사들이 면허만 주고 그러면은 챗GPT 사무장이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변호사는 인간 변호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 바로 이걸 해서 챗GPT 사무장을 가지고 챗GPT 사무장 한 사람이면은 변호사 5명까지 부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창발 능력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오냐? 어디서? 근데 아직 연구자라든가 기업에도 출신기업도 아직 잘 몰라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요. 그런데 이런 거는 향후 추가적인 탐침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추상화라는 마법으로 창발이 되는데 추상화가 뭐냐? 복잡한 대상 또는 대상들에서 단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제하고는 제거해가지고 공통된 거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추상화가 된다. 인류가 문학, 과학, 예술에 끊임없이 적용해온 추상화가 다층 구조의 트랜스포머 구현된 것을 현재 생성형 AI에 불어넣어줬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게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 대화 지능이 됐죠. 챗 GPT를 써보니까 엄청 또 공손해요. 왜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들면서 중요한 바로 공손한 대화를 하도록 시켰대요. 그러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요. 난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가 알게 됐습니다. 눈치가 백단. 제가 눈치가 백단이라고 이 책을 쓰면서도 이렇게 저자를 이해시키는 저자의 맹성현 저자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동이 태어나면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 문일지식 뭐 그런데 챗GPT도 이런 면에서는 신동이 대열이다. 왜냐하면 이게 한가 들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아니고 계속 그걸 또 응용이 된다. 그 생성형 AI 생태계는 아직은 미숙한 아이다. 아직은요 질문하면 답이 버젓이 틀린 것도 그렇게 나와요. 카이스트 맹성현 교수에 알아봐 하니까 전산학과가 아닌 화공학과인다 그렇게 답을 뻔뻔스럽게 몰라도 틀린지 맞는지도 몰라. 그런데 말이지 왜 세상 놀라게 한 챗GPT가 세상에 이런 엉터리를 오류를 만들어내냐. 그 이유가 뭐냐. 챗GPT는 사실 기반이 아니다. 사실 기반이 아니면 뭐게 확률 기반, 확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서 확률 나온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니라도 확률만 그렇게 나오면은 설계가 됐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우리 또 의병들이 열심히 글도 많이 올리고 출판도 하고 댓글도 올리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AI 훈련을 못 시켜요. 다음 요소별 뿌리 내리기. 훈련 데이터가 풍부해지게 되면은 그런 오류가 줄어들게 된다. 이거 말고도 적극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 복수계의 챗봇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챗봇들을 하여금 토론시킨다.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세상도 충분히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춤형 AI는 비즈니스 개인 특성에 더 적합한 AI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인간과 AI 공존 생태계의 등장. 이 챗 GPT가 말이죠. 지금은 자기한테 입력된 것이 아니라 챗 GPT가 잠재력을 외부에서 다른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단할 것 같아요. 이젠 방법이 없다.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AI와 공존해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 다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호모 테크니쿠스. 유발 하라리와 호모 사피엔스도 있지만은 호모 루덴스 유의적 인간, 호모 무지키스 음악적 인간, 호모 모빌리키스 휴대폰 생활 인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호모 테크니쿠스 이런 것이 나온다. 알파 세대부터 고 세대까지 생존과 Z
교육과 일자리의 변화는 물론 인간이 실존해야 할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별 대책이 없어 보인다. 주판에서 챗 GPT로. 이거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산 학원이 있었습니다. 은행 입장을 하고 상고가 있었죠. 그때 텔레비에는 묘기대행진에는 주판도 없이 암산으로 5자리 넘는 숫자의 곱하기를 순식간에 해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 주판을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때 주판 선생님들은 전부 암산으로 했습니다. 저도 금융관에 들어가가지고 주판학원 다니면서 3급을 제가 딴 적이 있습니다. AI도 소프트웨어 필요한 때만 도구로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인간과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 머지않아 제2의 내로서의 역할일 뿐 아니라 세상과 나 사이의 인터페이스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다음 디지털 문명의 여파. 디지털 문명. 어떠한 전략도 오래 갈 수 없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 추세가 유지될지 앞으로 생성형 AI가 어떻게 발전될지에 달려있다. 챗 GPT는 도구인가 아닌가. 특히 미래 직업의 모습을 예측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있게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북한서도 그래서 이게 우리 하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3장 두 번째는 혁명적 변화. 7만 년 전에는 인지혁명을 통해서 언어로 했지만은 7만 년이 흐른 후에 지금 4차 혁명이다. 이제는요, 정신노동 기반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그건 하니까 이제 저 육체노동, 즉 의사보다는 미장이가 이제 더 알아줘. 판검사보다 목수가 더 알아줘. 그건 AI가 못하니까. 다음 지식의 폭발. 자연어 처리 연구자가 1년에 1,500편 정도가 지금 엄청나게 나왔다. 지식이 폭발하고 있다. 정신노동의 자동화. 우리는 지금 이제 무슨 앱 내비게이션 많이 지금 쓰고 있지만은 점차 자동화된다. 점차 자동화된다. 그럼 자동화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두 가지죠. 하나는 일로부터 자료워지게 되면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시간이 예측이 있고, 또 하나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일거리가 생길 것으로. 근데 아직은 이게 다 추상적일 뿐이다. 인지혁명 요건의 충족. 그럼 지금은 어떤 언어 같은 역할을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인가?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다면적 소통의 인간관계 제도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AI의 공생관계가 인간의 사회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공존사회를 설계해야 될 시점이다. 다음 3장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방비 알파 세대 적극적인 MZ들. 그러니까 선생님 저 챗 GPT 척척 박사가 다 알아주는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학생 질문이니까 교사가 아주 그냥 벙쪄져가지고, 명세형 강사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사나 학부모도 이걸 이해 못하고 답을 못하니까 이 저자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 초등학생 질문에 대한 이 책이 나오게 됐다. 그렇죠. 불안한 기성세대의 필적구의.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다 살았다고 하면서 먹고 살만하다고 하면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잘 아냐하고 잘 그래요.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지금. 학부모가 일어나야 돼. 이게 맞는 말이야.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돼. 교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이게 못하면 이게 미필적 고의로 인류를 망하게 만드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되냐, AI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될까 하는 수준은 자신의 언어 처리 능력, 지식 처리 능력을 관찰해서 자기가 알 것만큼. 그래, 지금 컴퓨터 박사, 스마트폰 박사들 수준으로 빨리빨리 돼야만이 AI와 같이 AI를 우리가 부려먹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3장이 끝이고요. 4, 5, 6장은 우리 이한열 박사님 이제 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에필로그 보니까 너무 멋져요. 사람이 AI에 관해 쓴 것인데, 이 책에 흐르는 이것이 이때 당시에 2030년쯤에 이정표가 됐다. 이런 회고 기사가 뜬다면 얼마나 좋겠냐 뜬 거 제가 에필로그 맨 마지막에 책을 에필로그도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에필로그를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발제자 독후감은 말이죠.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말 이런 감동적인 에필로그. 의병은 정의의병대를 추진할까. 우리 오정권 원장님 5만 양병설을 하는데, 저는 최소한 300명 정도의 의병을 양성해서 그 5만 명 안에 제가 끼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의병이 된다면 어떻게 되냐? 교양 수준이 높아지고, AI 다루기 고급 수준이 되고, 그러니까 옛날 죽창이 아니고, 스마트폰, 컴퓨터, AI 달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전반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